정성산 TV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시대의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2300만,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북한 내부 혁명 조직 WTR 소식통들의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이 북괴 김정은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정권 집권 12년 차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최악의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의 핵심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 이상, 흡연과 음주 2배로 늘었으며 신경질은 10배로 늘었다. 당 간부들이 김정은 앞에만 서면 신경질의 한마디로 충격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그전 시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 내부가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지금 식량난이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식량난이 최악의 상태지요. 또한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한 이후에 사실상 북중 교역의 90%, 이 밀수와 중국의 교역으로부터 다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코로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옥조이는 한마디로 엄청난 이 데미지, 엄청난 무기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막아놓은 이후에 북한 국경과 또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은 얼마나 한심해졌습니까? 그동안 북중 국경을 통해서 밀수를 하던 돈주들과 또 중국인들까지, 중국 조선족들까지 3년 동안 아예 손을 쪽쪽 빨았지요. 자, 이런 여러 상황에 북한이 가장 직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외화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단 1달러까지 들여다보겠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이번 소식의 핵심, 우리가 김정은의 유고 사태를 잘 지켜봐야 하며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 입성도 우리는 이 짐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소식통이 바로 그러한 예측에 대해 소상하게 이 정리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정성삼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자, 얼마 전에 남조선 안기부 국정원이죠. 남조선 안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140kg 몸무게라는데 아닙니다. 오늘 평양 내부에 있는 WTR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거의 150kg에 육박한다라는 게 북한 평양 R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약 110kg, 100kg까지 뺐었지만 김정은이가 2년 횟수로 3년 만에 약 150kg로 50kg까지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 그만큼 김정은이가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김정은의 주치의 의사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계속 먹어대고 또 소리 지르고 온갖 건강에 안 좋은, 특히 심장에 안 좋은 이상한 짓들을 한다라는 것.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음주와 또 흡연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 우선 김정은이가 즐겨 피우는 담배는 그전에는 영국 더닐이었는데 이번에 알아본 결과 김정은이가 미국의 말보로 담배와 영국과 미국 담배 닥치는 대로 피운다라며, 이것은 이 한국 언론에도 나왔지만 김정은이가 몰래 미국산 담배와 영국산 담배를 북한으로 들여오다가 이 들킨 소식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전에는 김정은이가 이 음주와 흡연을 좀 줄였는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더 흡연과 음주 늘어났다라는 게 평양 R 소식통의 소식이니 참고하라요. 자, 김정은의 신경질이 왜 늘어갔나?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강한 김정은 압박 정책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경질, 내부 사정도 안 좋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정은 정권을 향해 연일 강공 모드, 비례 대응이라는 강경한 정책으로 나가니까니 김정은이가 신경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원산에 있는 R 소식통은 2달 전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했다라는 당 간부들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원산의 R 소식통은 우선 그전부터 김정은이가 온갖 육두문자, 또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당 간부들에게 육두문자 욕하는 것이 다 알고 있었지만 작년도와 올해 들어 특히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이의 김정은의 욕은 더 늘어났으며, 김정은이가 이러면 이럴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여러 상황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김정은이의 무모한 도발, 또 중국인민 해방군과의 커넥션. 그래서 정성산 TV가 이런 분야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들, 김정은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향후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라고 종합적으로 이 소식을 보내드려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딱 정리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현재 북한 김정은의 여러 상황들에서 무엇이 보인다? 김정은의 멸망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WTR 내부혁명 조직원들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당 간부들도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이 상황에 북한 인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괴담이 돌고 있는데 이 충격적인 괴담의 그 진원지가 어디이며 이 충격 괴담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북한 내부 소식통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팩트였으며 현재 북한 전역에서 우리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원들에게 인민들의 반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선 제 WTR 소식통의 소식과 함께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우리가 김정은의 유고도 잘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했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유고된 이후에 김여정과 그의 백두혈통 무리들이 중국인민해방군을 북한으로 진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북한 전역에서 퍼진 괴담의 본질은 한 열흘 전쯤 됐습니다. 이 저의 WTR 동북 삼성 소식통이 지금 북한에서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중국을 통해서 황해도 소식통과 평양 소식통, 또 평양 밑에 있는 평성 소식통에게 지금 현재 북한에서 돌고 있는 이 충격적인 인육 취식 괴담, 진짜 인육을 먹느냐, 이 소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오늘과 어제, 그제 3일에 거쳐서 소상하게 밝혀왔습니다. 자, 우선 평성 소식통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R 평성 소식통은 정성상 감독께서 여쭈어 주신 북한 곳곳에서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식, 아직까지 평성에서는 그런 사건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 진원지는 바로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모 지역에서 인육을 취식한 충격적인 사건이 불과 석 달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황해도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충격 그 괴담이 퍼져나가 개지고 평양으로 옮겨간 이후에 이 소식은 지금 북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사실이었지요. 자, 또 다른 소식통. 이분은 이제 평양하고 또 원산, 그 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서비스차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일 정확합니다. 우선 현재 북한에서 터진 충격 괴담의 본질은 그만큼 북한이, 우리 북조선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황해도에서 터져나온 인육 먹는다는 소식, 이 소식은 지금 평안북도, 신의주, 또 함경북도, 나진 쪽까지 쭉 퍼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 소식의 본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분 소식에서 또 무엇을 봤느냐, 황해북도에서도 2달 전에 인육을 먹었다, 인육을 취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월 말과 3월 말, 또 4월 달, 이 석 달간의 소식이 나왔는데 황해북도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식은 정확하게 실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소식도 발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소식통은 뭐라고 강조했느냐. 지금 현재 북조선 얼마나 어려우면 인육까지 먹는다는 충격적인 괴담과 그 사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겠습니까? 이 소식은 평양에 있는 중앙당 간부들도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조선이, 북한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현재 북조선 전역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인육을 먹는다, 인육을 먹었다, 인육을 판매한다, 뭐 이런 괴담이 계속 퍼져 나가겠습니까? 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사회안전원들에게 잡으면 온갖 육두문자 욕을 쓰면서, 야, 네가 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지금 사회안전원들, 우리말 경찰이지요, 사회안전원들에 대한 반항이 수태심합니다. 자, 우선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얼마 전에
장마당을 순찰하던 사회안전성 안전원들 3명이 한 인민에게 장사를 한 인민에게 행패질을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 인민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술병으로 사회안전원 순찰 돌던 사회안전원을 머리통을 깠는데 안전원들이 권총을 꺼내자 옆에 있던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와다닥 달려붙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 사람을 옹호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한 원산에서도 얼마 전에 사회안전원들이 인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인민들을 강압적으로 때리고 하다 보니 지나가던 안전원들 3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7, 8명의 청년들이 복면을 쓰고 7명과 8명의 청년들이 야밤에 그 3사람의 사회안전원들에게 뒤에서 삽자루를 날렸다고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7, 8명의 청년들이 사회안전원들에게 삽자루를 날리면서 아야 죽탕을 냈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정성산 선생, 이 소식뿐이 아니라 사회안전원들 또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지금 공화국 전역에서 삽자루 후려치기, 뒷담화, 그러니까 이제 폭치기죠. 삽자루 후려치기에 당하는 안전원들이 수태 아주 많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민들의 저항, 반항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 동포를 구출을 하고 북괴 김정은 멸망을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정성산 TV가 그전부터 강조했던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결과. 이번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괴 김정은의 육해공군이 쑥대밭이 됐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조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에 왜 북한 육해공군이 발칵 집어줬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지요. 자, 지금 외신들이 앞으로 김정은은 큰일 나게 생겨먹었다며 앞으로 김정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지금 현재 핵 잠수함 미시건함이 앞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밀리터리 포커스가 뭐라고 강조했느냐. 미시건, 이번에 핵 잠수함 부산항으로 입항을 했죠. 미시건 함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그러니까 직역을 했는데 앞으로 저승사자와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국으로 기항한 미국의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 SSGN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부산항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이 미시건 함의 등장은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언제 어느 때든 아킬레스건으로 김정은을 조준하고 있다라는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이 미시건 핵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이라는 그 상징적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목표가 숨어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했을까요? 보란 듯이 김정은과 중국 정부를 향한 한미 동맹의 서슬퍼른
저승사자와 같은 그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을 정조준을 한 한미 동맹의 시간이 왔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미국의 RFA, 미 전문가들, 미시건함, 북한 초토화 훈련할 것, 한국에 기항한 미국의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은 15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북한 주요 목표물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시건함은 각국이 운영 중인 잠수함 중 가장 큰 규모인 오하이오급으로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 배수량 18,000톤입니다.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특수전 요원을 편성시켜 특수 작전 임무도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이 잠수함은 특수 통신 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 타격 능력과 특수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해군은 미시건함 방한 계기에 연합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영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닛 선임 연구원은 한미 해군이 한국의 정찰 역량을 미시건함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 정찰 자산이 타격할 북한 목표물을 찾아내면 이를 미시건함에 알려주고 미시건함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를 타격하는 훈련, 즉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건함은 핵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15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 목표물을 공격해 북한 주요 목표물 초토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정밀 타격용 순항 미사일,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적의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약 6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 핵 잠수함 미시건함은 이번 한국 해군 잠수함들과의 연합 훈련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상사태 시 사용될 수 있는 한미 해군 간의 소통과 절차의 그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건함의 한국 기항은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역량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외신들도 또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왜 이 핵 잠수함 미시건함이 왜 한국에 왔으며 향후에 이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죠. 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향후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할 전략 자산으로 항공모함이나 B-52와 같은 전략 폭격기,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밀리터리닷컴 역시 김정은에게는 앞으로
최악의 시간만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 군사 언론들, 외신들이 밝히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결국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진 기가 막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또 김정은까지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천멸중공의 의지, 반중 친미의 의지가 연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WTR 베이징 화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강력한 반중국 드라이브로 중국 지도부도 또 중국의 외무성도 북한 대사관도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당당하게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에게 강력하게 대항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선 제 베이징 WTR 화교 소식 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중 친미의 정신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여실히 드러났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강력하게 워딩을 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북괴 김정은을 향해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겨냥을 한 김정은 선제 타격, 그것도 매우 의미심장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딱 내걸었던 게 무엇입니까?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보험 손보겠다.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손보겠다라고 후보 공약으로 딱 내걸었었죠. 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당시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지역의 인권을 딱 명시를 했었죠. 또한 대만 앞바다에서의 항행의 자유, 당시의 중국 공산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협의문에 얼마나 부들부들 거렸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가 가장 싫어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종주국으로 참가를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 이후에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나토 정상회담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중국 공산당 당 간부들이 부들부들 거렸지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만 힘의 지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만이 국제적 문제라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이 국제적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오늘날의 김정은의 핵은 중국 공산당이 이 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작심 발언, 역설적으로 강조했죠. 그 이후에 김정은과 중국 지도부, 러시아까지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중국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얼마나 박살을 냈습니까? 중국 외무부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싱하이밍을 두둔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강력하게 싱하이밍을 거론하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외교관 자격이 없는 그야말로 거간꾼 같은 자다라는 워딩으로 뒤집어 엎었지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주의에 입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베이징까지 퍼져서 저의 WTR 베이징 화교 소식통은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외교 소식, WTR 이 베이징 소식통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나? 자, 정성상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며칠 전에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 이치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아예 납작하게 찌그러 뜨였지 않아요? 이 소식이 지금 베이징 퍼졌는데 특히나 얼마 전에 땡땡땡 식당에서 이 북한 대사관 애들이 단체로 와서 간부들이 식사를 했는데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애들 베이징에 있는 겁니다. 대사관 애들 땡땡 지역 땡땡 식당에 와서 약 5시간 동안 술과 술과 맥주를 마시면서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참사급으로 보이는 북한 외교 일꾼 성원이 갑자기 술을 마시더니 소리를 와라락 치면서 남조선 윤석열이가 중국 외교부도 무시해 외교부까지 무시하는 남조선 윤석열이 저 사람은 쟤는 이 외교도 모르는 삼류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맞지 않소? 라고 하자 이 북한 이 대사관 애들이 박수를 쫙 쳤는데 실상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점 주눅이 들더랍니다. 이 참사급은 아니지만 과장급 외교 일꾼 성원으로 보이는 자는 그런데 남조선 윤석열 미제의 앞잡이 이렇게 중국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남조선 대통령 있었던가요? 야, 이 자식 봐라. 이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을 무시하는 남조선 대통령 문재인 안 그랬는데 뭐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답니다. 자, 또 다른 방안에서 북한 대사관 외교 일꾼들이 이 뭐 좀 어린 사람들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외교 일꾼들이 또 다른 방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이야기. 맞아. 남조선 윤석열 저치가 되더니 미제와 일제를 믿고 중국 공산당 동지들을 이렇게까지 박살을 내다니.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사실인가? 이 소식 중국에는 안 나왔는데 어디 소식인가 해봤더니 반중국권 소식들을 자기네끼리 돌려가며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었갔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남조선의 윤석열 이 미제의 앞잡이가 중국 공산당 동지들까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후려치는데 우리 공화국은 어떻게 후려칠 건지 이 두렵기만 하다라며 푸념을 했다고 WTR 베이징 소식통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전해왔어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공산당 이 대사를 발칵 뒤집어 엎은 것은 사건 중에서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중국 외교 간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40에서 50대 사이, 내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 동지는 지금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중국 지도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며 한마디로 중국의 공산당 또 북한 대사관 애들 나아가 북한의 김정은까지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고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애들이 걔네들이 얼마나 이 다른 외국의 외신들을 보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 대사와 중국 정부를 향해 그냥 들었다 놨다 하니 북한 애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준 북한 내부 혁명조직 WTR 통신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급한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며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쌓아 올렸다가 소해바다로 추락하는, 한마디로 박살이 났지요. 김정은이가 왜 군사 정찰 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겠습니까?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힘으로 김정은을 대응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김정은의 조급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3월 28일쯤에는 이 3월 22일에서 26일, 27일, 28일쯤에는 뭘 발표했습니까? 무슨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라며 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이 순항미사일, 이스칸다르급 미사일, 뭐 온갖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핵에는 핵으로 미시건 SSGN 핵 잠수함을 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왔지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어떤 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7차 핵실험 그 하나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 중국이 우리와 북한의 발사체 인양 경쟁한 이유는 바로 김정은의 요청. 지금 북한 내부 동료 매우 심각하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중국이 우리와 북한의 발사체 인양 경쟁한 까닭은 김정은 정권 요청 때문이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후 중국 측의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를 인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체를 한국군이 인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인양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군을 통해 인양 해역 주변에 함정을 여러 척 배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발사체 추락 직후 중국의 인양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파악됐고,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해군 함정 여러 척을 신속하게 배치해 인양에 나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정말 신속하게 인양에 나섰지요.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지난 9일
선박 추적 서비스 플리트몬을 이용해 중국 사법당국 소속 선박 수척이 통상 항로를 벗어나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낙하한 해역으로 항행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NK뉴스가 입수한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조사선 시양 양홍 18은 중국 해안을 따라 순찰을 하다가 지난 5일 우리 군이 인양 작업 중인 해역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으며 지난 8일에는 북한 발사체 예상 추락 해역에서 남서쪽 62해리 114km 지점에 도착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 경비대 함정 2척과 사법당국 선박 2척 등이 인근 해역으로 항해 순찰을 했다라고 NK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잔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의 레이더에는 주변 해역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서해 공해상에 추락한 발사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권리를 갖는데 북한이 발사체 관련 기술이 한국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잔해를 인양해 북한에 넘기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체 추락 후 추가 발사를 예고했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 현재 북한 내부 동료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지만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추락 발사체의 기술적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추가 발사에 나서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 권력층 내부가 충격적인 동료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되었다라고 정보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쯤 북한이 발사한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으며 인양 작전에 들어간 지 1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해당 물체 원통 형태로 길이 12m, 지름은 2에서 3m 정도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이번에 또 인양을 했죠. 여기에는 천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미 북한 내부가 이번에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추락에 이미 저의 WTR 소식통도 전했었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도 뭐라고 전했었습니까? 아마 이번 정찰위성 추락과 관련해 관계자들 많게는 4명이라고 하지만 2명은 확실하게 공개 처형이 됐을 거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깡통이나 다름이 없는 저 정찰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치나 우주 강국이 됐다라고 떠들어댔겠습니까? 당시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한 핵심 요지는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추진하던 이번 미사일 실패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분명히 이 공개 처형은 아니더라도 관계자들, 이 핵심 관계자들은 김정은이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죠. 연일 북한 김정은이에 대한 소식을 제가 북한 내부로부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의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인민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친중 정책 얼마나 잘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같은 나라이며 또한 중국 시진핑의 1대1러를 함께 하겠다라고 만든 정책이 신남방 정책이었죠.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잘했던 문재인의 5년은 한마디로 친중국 굴욕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중국 공산당을 후려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바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중국 공산당의 상호주의에 입각에 또 원칙주의에 입각에 당당하게 해달라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 때문에 얼마나 중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싱하이밍, 민주당,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하이밍을 뒤집어 엎었지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국민 72%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는 중국 시진핑의 충격 패러디가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왜 우리가 괴롭히겠습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세금 잘 내고 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이 문재인이가 대대적으로 중국인들을 받아들였죠. 중국인들 천지가 돼버린 건설 현장, 또 부동산 투기 중국인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융 쪽에도 중국의 가상화폐 세력들이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자, 현재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한마디로 대패닉 상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이제는 싱하이밍 대사 동지까지 우리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이미지 안 좋게 만들어 놓는다. 싱하이밍 대사 동지가 왜 이 시기에 나와 이렇게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놓느냐라며 싱하이밍을 두둔하고 윤석열 정부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폄훼하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정신 나간 육두문자 글들. 제가 어느 사이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자그만치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만 명 이상이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 폄훼하는 글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칭찬하는 건 당연하지요. 자, 대한민국 국민 72%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반대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을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인들과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국민 72%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인을 비롯한 자국 거주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기들이, 여론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와 NGO 저널,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투표권 행사에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중국인들 조선족들의 투표권 반대한다라는 답변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하며 잘 모르겠다는 9%, 중국인들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의견은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대한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가 찬성 17%, 반대 75%, 30대 중국인들과 조선족 투표권 찬성 18%, 반대 74%, 40대 찬성 24%, 반대 68%, 50대 찬성 23%, 반대 68%, 60세 이상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게 투표권 허용 찬성 16%, 반대 73%로 집계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23%, 반대 70%, 인천, 경기 찬성 19%, 반대 74%, 대전, 세종, 충청 반대 14%, 찬성 14%, 반대 77%, 광주, 전라 찬성 24%, 반대 65%, 대구, 경북 찬성 18%, 반대 71%, 부산, 울산, 경남 찬성 20%, 반대 68%, 강원, 제주 중국인, 조선족 투표권 찬성 14%, 반대 83%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도 중국인들의 투표권 행사에는 57%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31%, 잘 모르겠다는 12%였다. 다만 중국 정부의 호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그룹에서는 중국인 투표권에 따른 찬성 여부가 각각 비율이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DC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DC인사이드 커뮤니티는 뭐 매일매일 많게는 한 하루에 6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 DC인사이드죠. DC인사이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무래도 야구 갤러리 아니겠습니까? DC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 가면 대부분 모든 글과 모든 이 자료 그 올린 뒤에는 대부분 다 시진핑을 패러디하는 사진들, 또 중국 공산당을 패러디하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2030 유저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DC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유저들이 왜 수만 명이 보는 그 글들에 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얼굴을 합성을 해놓고 왜 패러디를 올려놓고 시진핑을 강하게 질타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우리 2030 네티즌들의 이 분위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게 했던 그 문재인의 5년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확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한다? 잔악계나 반중친미, 잔악계나 천멸중공.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마귀 속을 같습니다. 마귀들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정부를 씹어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민낯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의 반중국 기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멸공의 정신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공약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정조준을 한 정책이었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싱하이밍의 중국 대사 발언 이후 일파만파 확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을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천멸중공, 반중친미, 이 정신이, 이 기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한 투표권, 건강보험 싹 다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스스로 무덤을 팠죠. 윤석열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 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 박탈, 건강보험 등 대대적인 손을 보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상호 존중, 상호주의 외교 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상호 존중, 상호주의 외교 원칙은 이 상호 원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78.9% 9만 9,969명이 중국 국적이며 가로 열고 조선족 국적이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중국인들의 투표권 박탈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중국의 싱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해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라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들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위를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서는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들과 가로 열고 조선족으로 그간 무임승차, 위료 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라며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무려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자, 사실상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된 이 정책, 상호주의를 떠나 영주권만 있어도 외국인 투표권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며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서 그동안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위료 쇼핑 얼마나 잘 즐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중국인 무려 2조 5천억이나 타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다라고 네티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중국인 및 조선족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한마디로 여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만 명의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거의 다 중국의 육두문자, 또 조선족들 특유의 조선족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육두문자 글들이 그야말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거의 30분 단위로 글이 올라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92년 한국과 중국 수교 이래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이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